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 주택을 직접 짓고 소개하는 IB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집의 3년차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 관점에서 ICF 주택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은, 액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 패시브 하우스는 이제 수동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이제 수동적으로 구매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작게 사용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능동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수동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에너지 전략이 다릅니다.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되니까 두꺼운 단열재라든가 유리창 이런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열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반면 액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 그러니까 한쪽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를 갖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난방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1차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 대비 90% 정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액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체적인 생산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원은 각각 독일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국제적인 인증 체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PHI,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국제적인 인증과 체계를 관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액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각각 보면은, 장점은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열 이런 쪽이 강화되고 기밀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냉난방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열외 소환기 장치 등을 통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지만, 반면에 단점은 건축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단열을 하든가 기밀을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아무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적인 제약이 패시브 하우스 인스티튜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설계 제약이 있는데, 그거에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제약 조건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고, 액티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급자족이나 친환경성 강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장점이 되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설치 비용이 상당히 높죠. 1, 2천만 원은 우습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대부분은 이제 자연에서 얻다 보니까 에너지 소스가 바람이라든가 지열 또는 태양광 이런 것이다 보니까, 바람과 태양광 같은 게 특히 날씨나 환경 조건 이런 데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지열도 마찬가지로 추운 지방과 따뜻한 지방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먼저 패시브 하우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패시브 하우스의 정의는 일단 난방 에너지 수요와 1차 에너지 수요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난방 에너지 수요는 15kW per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으로. 그 다음에 1차 에너지 수요는 60kW per 제곱미터 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난방 에너지 수요를 먼저 살펴보면은 기준 온도가 20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을 실내 온도를 22도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22도일 경우에 보정이 필요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변할지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온도차에 난방 에너지 요구량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하나는 22도일 때 하나는 20도일 때 그 1.1 정도 되니까
저희 집 수치를 1.1로 나누거나 아니면 요거에 1.1배를 한 수치를 저희 집에 적용하거나 하면은 이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방 에너지 비에 대한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1차 에너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패시브 하우스 협회에서도 그 1차 에너지 수요 기준을 그 독일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라든가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적용하는 걸 좀 보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1차 에너지 수요를 패시브 하우스에서 정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기준이 최근에 120kW에서 60kW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었죠. 근데 이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택의 단열과 같은 구조적인 효율성에서 오는 거를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생활 패턴까지도 이제 규제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이제 스펠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ERN인데 여기 N이 빠졌네요. 이 생활 패턴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은 밑에서 말씀드리면은 1차 에너지 수요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이 기준을 만족하게 되니까 전기기구를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요즘 현대 세상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은 패시브 하우스에서 추구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것과는 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요. 만약에 가전제품을 최소화한다면, 이런 기준을 받기 위해서 그 가전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은 빨래는 결국은 집에서 안 하고 빨래방에 가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뭐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느니 밖에 나와서 살면 되는 거고 사 먹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활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집안에서 써야 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결국은 이 기준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거를 외부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총 에너지 사용량은 전혀 절감되는 게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그 생활 패턴이 변경하게 되면 생활비 증가,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뭐 빨래하기에서 들고 날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삶의 질과 연계가 되느냐. 결국은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 증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을 이렇게 틀어막게 되면은 결국 삶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난방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상세하게 이제 저희 집의 2025년도 결과를 가지고 이제 패시브 하우스 기준에 맞는지 정확하게 맞는지를 계산해 볼 것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 LPG를 125세제곱미터, 24년도 171, 25년도 170세제곱미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 킬로칼로리 퍼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170만, 240만, 230만 이렇게 되는데, 이걸 킬로와트로 바꾸게 되면 1481, 뭐 2000, 이 정도의 그 연간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연간 그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7.4kW, 10.2kW, 10.1kW.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이라는 보정상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나누기 1.1을 하면은 실내 온도 보정이 되는데, 실내 온도가 보정이 되면은 7, 9.3, 9.2, 요 정도로 그 난방 에너지 효율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ICF 주택만큼 아마추어가 지어도 이 정도의 그 단열성과 기밀성, 난방 에너지 효율을 갖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아마추어가.
그래서 그 ICF 주택의 장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차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는 하지만 일단 기준에 있기 때문에 1차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주에 이제 돼 있는데, 상계 거래 계약이 돼 있는 태양광 설치 주택 경우에는 이 계산식을 적용하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일단 전기 사용량이 100% 그냥 구매, 그러니까 그 태양광으로 해서 그 구매되지 태양광 효과가 없이 전체적으로 다 그 저희가 한전으로 받은 전기라고 가정을 하고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1차 에너지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2차 에너지에 대해서 환산 계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용 전기의 환산 계수는 2.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달리 말씀드리면은 가정에서 1kW를 사용한다는 것은 1차 에너지로서 중간에 이제 에너지가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효율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송전 과정에서 로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게 되면은 1차 에너지로는 2.75kW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LPG 같은 경우에도 그 1.1인 환산계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LPG가 1차 에너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오늘 계산에 있어서는 일단 1.1이라는 수치를 이용해서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4년도, 5년도 전기 총량에다가 환산계수 2.75를 곱하게 되면은 각각 해당 연도의 1차 에너지 총량은 전기로서 따졌을 때 거의 10,000kW 정도를 저희 집이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저희 집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연간으로 약 50kW에서 58kW 정도, 그 정도 단위 면적당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LPG 사용량, 아까는 이제 난방만이었고 이거는 난방과 급탕을 다 포함한 LPG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하고 조금 수치가 다른데요. 이거 1.1을 곱하게 되면은 약 200에서 260 정도 사용이 됐는데, 그것을 그 단위 면적당 킬로와트로 바꾸게 되면은 13에서 한 17 정도. 그래서 이걸 두 개, 그러니까 전기와 LPG를 합치게 되면은 합계가 한 62에서 75 정도, 이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기준인 그 120보다는 낮지만 60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아까 제가 그 태양광 설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발전된 전기는 이제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이 지금 계산에서 빠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수치들을 전부 그 한전에서 온 그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수치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포함된 전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몰라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했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태양광 발전기의 그 계량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계량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25년도 결과에는 그거를 감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계량기의 수치를 제가 3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3년으로 나누면은 이 한전 계량기에 잡히지 않고 그 사용된 수치가 연간으로 한 2,000kW 정도 추가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0kW 정도를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요 수치가 약 10 정도씩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의 사용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집이 어느 정도 그 전기기구를 사용하느냐, 큰 전기기구를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저희 집의 그 전기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냉장고가 이제 3대,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컨이 이제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인덕션 레인지, 그다음에 세탁기와 건조기 이런 것들 뭐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이런 냉장고, 저 가전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들의 가동률을 낮추게 되면은 이 수치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거고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한 그런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액티브 하우스의 개념을 가지고 그 1차 에너지를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액티브 하우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된 전기가 결국은 그 모두 저희가 사용한 에너지를 상계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기본요금만 냈습니다. 기본요금만 낸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설치했는 게 5kW 그 규모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5kW를 가지고 생산한 전기 가지고 저희 집에서 그 청구가 됐던 이 양해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개 이제 밤이라든가 아니면 흐린 날씨에 사용됐던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그 초과 생산된 양으로 전부 상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계시켰기 때문에 굳이 이게 2차 에너지가 아니라 1차 에너지, 결국 우리는 전기 생산량이 이것을 다 상계시켰으니까 1차 에너지라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0배에서 38 정도, 이 정도 나오게 되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직접 태양광 발전기에서 집에서 생산돼갖고 집에서 바로 사용했던 전기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한 2000 정도 되는데 그거를 더하게 되면 여기다 10 정도 추가를 해서 이게 한 41, 여기 뭐 한 48, 50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그 정확하게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부터 그 태양광 전기 생산량을 기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한 전기 사용량을 이제 알아가지고 27년도 내년 이맘때쯤 올해 결과를 소개해 드릴 때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에다 10 정도 더한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액티브 하우스냐 패시브 하우스냐 그런 거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의 삶의 질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액티브 하우스냐 패시브 하우스냐 하는 평가나 인증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좋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 좋은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현대는 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건축비도 경제적이어야 하고 유지비도 경제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집안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경제적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패시브냐 액티브냐를 떠나서 적절한 믹스,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의 적절한 믹스를 통해서 경제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갖는 방법의 한 예를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의 관점에서 저희 ICF 주택의 그 효율을 2025년도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제 경험상 ICF 주택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제가 혼자 직접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엄청 줄일 수가 있었고, 기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난방비를 줄여서 유지비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거의 저희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그 집안이 쾌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쾌적하다고 느끼는 그 거주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ICF 주택을 통해서 그 경제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심히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ICF 주택을 검토를 해보시고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